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저희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11월에 처음 봬요. 아, 그러네요. 반가움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벌써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연말 계획 혹시 세우셨나요? 아니 사실 연말 계획이라는 게 늘 송년회 일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지난주부터 좀 생각한 게 그런 식의 모임을 갖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나라는 고민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요? 올해는 송년회 모임을 가급적이면 나가지 나가지 말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네. 계기가 있는 건가요? 사실 12월이면 뭔가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좀 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송년 모임에 휩쓸리다 보면 한 해에 대한 반석이나 다음 해에 대한 계획보다 그냥 2024년을 훅 마무리 짓고 새해를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올해는 좀 다르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시끌벅적한 그런 네.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좀 나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 네. 좀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런 또 제안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들 또 이제 연말을 앞두고 또 이러한 연말 계획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나만 울었어? 네, 뭔가에 굉장히 좀 감동을 받은 듯한 발언인데요. 네, 빅뱅의 완전체 무대를 본 누리꾼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지드래곤이 일본 교세라돔 오사카에서 열린 2024 마마 어워즈에서 신곡 홈 스윗 홈 무대를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9년 만에 출격한 무대였는데 2024 마마 어워즈를 그야말로 그 무대를 완전 뒤집어 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마 어워즈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건 대상 수상자들이잖아요. 네. 이번에 대상 수상자는 아이돌 그룹 에스파 그리고 세븐틴이 대상을 받았는데 네. 대상 수상자에게 포커스가 가지 않았고 이번에는 GD와 빅뱅의 네. 완전체 무대에 모든 화력이 집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이날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조회수에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25일 기준으로 이 관련 조회수 그러니까 빅뱅의 GD가 가장 먼저 나와서 무대를 꾸몄고 이후에 이제 세 사람이 완전체 무대를 꾸몄는데 이게 약 한 14분 정도의 무대였거든요. 네.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1,3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K-팝 씬에서 이들이 왜 레전드인지를 이 무대를 통해서 여실히 입증해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GD가 처음에 이제 무제로 무대를 화려하게 열고 본인의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신곡 그러니까 홈 스위트 홈 이전에 파워라는 곡으로 네. 굉장히 뜨거운 인기몰이를 했었잖아요. 파워라는 곡을 무대를 꾸몄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 명의 완전체 무대가 이어진 거죠. 홈 스위트 홈으로 이어진 건데 사실 세 사람이 지난 9월에 태양이 단독 콘서트를 가졌었거든요. 네. 이때 완전체 무대를 꾸미기는 했지만 사실 전파를 탄 생중계된 완전체 무대는 이번이 굉장히 오랜만이었죠. 무려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백의 흔적은 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인해서 이날 내노라 하는 대한민국의 K-팝 가수들이 이 자리에 다 있었던 건데 사실 후배들이죠. 네네. 후배들 같은 경우는 지금 GD를 비롯한 빅뱅 멤버들 굉장히 리스펙하는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
있는 게 그냥 카메라에서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다들 일어나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레전드 무대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 또 인상적으로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네티즌들도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왜 나 눈물 나? 빅뱅 지드래곤은 그냥 한 시대다. 제스처 하나도 지드래곤이 하면 다르다. 그냥 소름 돋는다. 주인이 돌아왔다. 이런 반응들 쏟아내고 있는데 이 빅뱅의 전성기를 추억하고 있는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선물이 된 무대였습니다. 네, 그 현장에 있었던 가수분들도 굉장히 좀 존경하는 그 눈빛으로 바라봤던 그 무대였습니다. 그 빅뱅을 보면서 또 꿈을 키워왔던 가수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무대였을 것 같고 또 지드래곤 오랜 공백이 사실 있었습니다만 그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또 여전히 아주 쇼맨십이 있었고 또 팬들의 화력이 또 굉장히 뜨거웠죠. 역시나 뭐 K-팝의 어떤 그 왕자 또 이 무대를 다시 한번 또 이제 보여주는 지드래곤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마 어워즈에서 새롭게 신설된 부분의 상이 있어요. 뮤직 비저너리 오브 더 이어라는 부분의 상인데 첫 수상자로 지드래곤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상, 이 K-팝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독창적인 비전을 제시한 가수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그런 만큼 뭐 지드래곤이 역시나 이 상의 적임자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상식에서 GD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의 개인적으로도 빅뱅 멤버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히면서 내년에도 이 상을 놓치지 않겠다는 음악 열정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 내년에도 이상을 놓치지 않겠다. 네. 정말 멋있네요. 지드래곤을 주축으로 사실 이제 태양, 대성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이제 호흡을 맞춘 신곡 홈 스위트 홈이 이제 발매 직후에 각종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안착하면서 또 그룹 빅뱅의 화려한 귀환을 알렸는데요. 사실 이제 두 명이 빠지긴 했지만 그냥 그 자체로도 완전체다. 빅뱅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반쪽짜리 완전체라는 반쪽짜리라는 수식어를 쓴 뭐 매체가 있기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탑과 승리가 이 완전체 무대에 합류를 한다면 대중이 좋아할까요?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대중도 3인조의 빅뱅의 무대가 완전체라는 걸 이미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5명으로 출발한 빅뱅이었지만 두 사람이 없다 해도 무대의 공백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얼마나 호흡을 잘 맞췄을까, 오랫동안 잘 맞춰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지금 홈 스위트 홈 같은 경우는 지난 22일에 기습 공개가 됐어요. 지드래곤이 본인 SNS에 이제 발표와 관련된 일정을 공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보도자료가 나오거나 기사화되지는 않았던 상태에서 기습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GD는 GD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스트리밍 사이트 멜론의 핫백, 톱백 2위, 3위로 직행을 했고요. 또 유튜브 내 인기 급상승 동영상 여기에도 이 음악 차트에서 1위에 올랐기도 했습니다. 역시 임급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튠즈에서는 핀란드, 노르웨이, 홍콩, 마카오 등 12개 지역에서 10위권에 들기도 했는데 이 홈 스위트 홈이 뭐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내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팬들이 있는 곳이 나의 이 스윗한 집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로서는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하면 더욱더 감동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홈 스위트 홈 노래의 클라이막스 가사를 보면 It's about time to rock on 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시작을 알린 어떤 지드래곤의 행보에 더욱더 기대감이 쏠리게 하게 만드는 그런 곡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이제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나 이 무대에 기다렸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막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정말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귀환한 G드래곤 그리고 빅뱅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GD가 파워로 다시 무대에 서면서 느꼈던 게 GD가 사실 마약 의혹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무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무혐의로 결론 날 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방송 시간에 한번 언급해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했죠. GD의 경우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런 일들이 전화위복이 돼서 사실 이번 무대가
기존의 GD 팬들, 기존의 빅뱅 팬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무대인 동시에 그동안 GD의 진가를 몰랐는데 이번 무대를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됐다라는 새롭게 맞아요. 유입된 팬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팬심을 고백하는 새로운 팬들이 이 레전드에게 쏠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GD로서는 굉장히 큰 응원군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조만간 신곡으로 꽉 채운 앨범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GD가 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더 어떤 무대를 관객들에게 또 대중에게 선보이게 될지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저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황홀했던 그런 순간들을 이 무대를 통해서 경험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팬들을 위해서라도 멋진 무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로제, 날 K-팝 왕으로 만들어. 네, 누구의 발언일지 짐작이 가는데요. 네,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듀엣곡을 발표한 미국 팝스타죠. 브루노 마스가 국내 음악 시상식 2024 마마 어워즈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석해서 이제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 로제한테 이제 굉장한 그 감사의 표현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글로벌 센세이션 상을 받았습니다. 뭐 정말 상의 이름에 딱 맞는 두 사람이 아닌가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단은 로제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아하는 술 게임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재미있는 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또 브루노 마스 파트너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고요. 브루노 마스가 또 인상적인 건 감사합니다. 이 맞아요. 한국말로 소감을 밝히면서 굉장히 뜨거운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브루노 마스 로제에게 SNS를 통해서 고마움을 표했는데 본인 SNS에 이 로제가 날 K-팝 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마마 어워즈에 초대해줘서 고맙고 함께 로제와 무대를 꾸밀 수 있어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 모두 로제와 나의 무대를 즐겼길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귀여웠어요. 그 수상 소감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네, 하면서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춘 것처럼 이렇게 준비한 멘트를 이제 한국말로 했는데, 사실 이 영상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네. 이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로제가 이렇게 또 한 무대에 서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걸 보고 있다는 게 참 믿기지 않는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았고요. K-팝의 위상이 그만큼 좀 많이 이제 대단해졌다는 것들을 좀 실감하게 하는 무대였습니다. 사실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두 사람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무대를 볼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마마 어워즈를 통해서 이 무대가 실현이 됐죠. 사실 놀랐습니다. 우리 K-팝 가수들을 대상으로 상을 주는 시상식에 브루노 마스 세계적인 팝스타가 함께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K-팝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굉장히 흔하다고 해요. 이 오늘 저녁 K-팝 공연을 본다. 이 말이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 자체가 K-팝의 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마마 어워즈가 다른 시기의 마마 어워즈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기의 마마 어워즈는 일본이라든지 마카오, 아시아권에서 많이 생중계가 됐어요. 네네. 아시아권에서 무대가 직접 만들어졌고 생중계가 됐는데 이번에는 달랐죠. 이번에는 이 시상식이 벌써 25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중심지라고 하면 미국의 할리우드 빼놓을 네. 수가 없죠. 이 미국의 할리우드 그러니까 LA에 있는 돌비 시어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중계가 된 곳이 일본의 교세라돔이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K-팝이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돌비 시어터 자체가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이날만큼은 K-팝 팬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야, 저녁에 K-팝 공연 보러 간다는 게 저는 가장 좀 이렇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일상에 K-팝이 스며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참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고 로제와 브루노 마스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아파트라는 이제 히트곡 발매 이후에 이제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이제 보이면서 또 친분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제 SNS를 보면 이 마마어워즈 참석 관련했던 사진들이 많이 떠 있거든요. 사진 속에 브루노 마스와 로제 둘이 함께 앉아서 피자 먹는 모습도 있고요. 또 이 로제가 브루노 마스 뒤에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면서 마마 시상식에서 받은 트로피 인증샷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파트 이후에 지금까지 이 두 사람 음악 우정
보는 이들로 하여금 훈훈함을 지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그 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제가 부른 신곡에서 두 사람이 다시 뭉쳤다고요. 네, 바로 그 곡이 넘버원 걸스라는 곡인데요. 아파트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의 발라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던데요. 네, 그렇죠. 네. 그 로제가 이 로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맞아요. 다른 모습이 연출돼 있는 그런 곡인데 이 곡의 프로듀서를 브루노 마스가 맡은 겁니다. 일단 이 곡이 12월 6일에 로제의 신곡이 담긴 12곡이 담긴 로지라는 앨범이 발매가 되잖아요. 아파트와 함께 넘버원 걸스도 이번 신곡 앨범에 포함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로제가 평소 팬들에게 갖는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노래여서 팬들에게는 더욱더 의미가 있는 곡으로 들릴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12월 6일에 발매될 로지 앨범 12곡이 들어있는데 이 12곡 모두에 로제가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는 뭐 가수를 뛰어넘어서 아티스트 대열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넘버원 걸스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어제 기준으로 조회수 2,700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두 뛰어난 그 아티스트들의 협업이 얼마만큼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모습에서 또 다른 또 협업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 누구의 어떤 말인지 만나보시죠. 결혼 축하하고 사랑해. 네, 오늘은 좀 훈훈한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집니다. 네, 가수 민경훈 씨가 최근 결혼을 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방송을 해온 강호동 씨가 민경훈 씨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또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식 전날 전한 메시지가 방송을 탄 건데요. 내용 말씀을 드리면 내 동생 경훈아, 오늘 밤은 특별한 느낌이겠구나. 평소에 형이 얼마나 경훈이를 아끼고 의지하고 사랑하는지를 오늘에서야 조심스레 고백해 본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이어서 처음 청년 경훈이를 만나고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람 경훈이 특별한 인연이 돼서 형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른다. 음악과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내일은 아름다운 사람 경훈이와 아름다운 사람 감독님의 환상적인 결혼식이 될 거다. 행복한 가정과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평생 응원할게. 지나치게 축하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접한 민경훈 씨 호동이 형 맞죠? 설마 해킹당했냐? 이렇게 또 재미있는 표현을 네. 쓰기도 했는데 상당히 감동이 컸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부러 약간 장난친 것 같죠? 그렇죠. 호동이 형 맞아? 네. 설마 해킹 당한 거 아님? 이렇게 보냈는데 민경훈 씨의 그 결혼 현장에서 이제 그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그 동료분들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모습 좀 보였는데요. 사실 이게 뭐 방송이라는 어떤 일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만큼 정말 가깝다고 느껴서 이런 그 감정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신부나 신부의 어머님 또는 아버님인 경우죠. 네네. 그 외 사람들이 특히 동료들이 눈물 흘리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남의 결혼식 가서 좀 가끔 울기는 합니다만.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 변호사님은. 네, 근데 민경훈 씨가 지금 벌써 아는 형님을 함께 해온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9년째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출연하고 있는 동료 연예인들이 이제는 동료가 아니라 가족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 혼인 서약서를 민경훈 씨 그리고 민경훈 씨의 신부죠. 신가은 PD가 읽을 때 특히나 지금 함께 출연하고 있는 멤버들 가슴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민경훈 씨 혼인 서약서를 읽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서로 손잡고 산책하자고 했던 약속 꼭 지키자 이러면서 이제 신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신부인 신 PD 역시 그 모든 길이 오빠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네. 진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서장훈 씨라든지 강호동 씨, 이상민 씨, 김영철 씨 함께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민경훈 씨의 곡이죠. 남자를 몰라를 이들 멤버들이 불렀어요. 그러다가 맞아요. 결국엔 이제 민경훈 씨가 불렀는데 이 모습을 보고도 이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울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자리를 위해서 함께 그 연습하는 그런 과정들도 이제 방송에 좀 나왔는데 정말 좀 감동적이었을 것 같고, 이제 말씀해주신 그 혼인서야 굉장히 좀 그 특별했다고 하는데, 이 그 아내분이신 그 신가인 PD가 이 버즈의 또 오랜 팬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8년 전에 이 버즈 콘서트 이후에 한 이벤트에서 민경훈 씨가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그때는 상당히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직접 연인이 돼서 보니 굉장히 따뜻한 남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본인 인생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연예인에 관심이 없던 본인이 유일하게 좋아했던 연예인이 버즈였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TV를 잘 안 보는 본인이 예능 PD가 됐고 또 쇼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싶었는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위주로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길들이 이제 민경훈 씨를 만나기 위한 길이었다라고 혼인서약서에서 밝혔는데, 이 내용이 함께 출연하고 있었던 멤버들의 이 심금을 울리게 된 겁니다. 아, 너무 로맨틱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자신이 그 응원해 왔던 그 아티스트랑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사실 이게 한편으로는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느끼는 기쁨의 크기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제가 앞서 밝혔지만 버즈의 팬이었는데 PD가 돼서 버즈의 이 메인 보컬인 민경훈 씨와 함께 일을 하고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이뤘잖아요. 네. 뭐 성덕의 최고봉의 루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는 이제 뭐 이룰 순 없는데 굉장히 좀 특별한 사연이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 무대를 꾸며줬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하고 또 감동적인 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정우성 혼외자 논란, 축하 대 비난 엇갈려입니다. 사실 엄청난 관심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 배우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임을 좀 인정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또 이 소식 듣고 어떠셨는지 좀 그거부터 좀 궁금한데. 일단 두 사람이 접점이 없었잖아요. 네. 거기서 놀라움이 컸고요. 그리고 통상의 경우 유명 연예인들이 출산 소식을 알리기 이전에 열애설, 결혼설, 그리고 이게 기정사실이 됐을 때 출산 소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통상적인 순서가 아니어서 또 놀랍기도 했습니다. 출산 후에 또 결혼 계획을 밝히기도 합니다만 지금 출산 계획 언급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떤 설도 없는 상황에서 출산 소식이 전해져서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가짜 보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없이 이제 출산 소식부터 들려오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그런 소식이라서 더 놀라웠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모델 문가비 씨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꼈던 사람이라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인물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문가비 씨 1989년생이에요. 35세입니다. 정우성 씨보다는 16살 연하인데 그동안 모델로 활동을 했었고요. 2017년에 연예계에 데뷔를 했어요. 연예계 한 뷰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게 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국적인 네. 외모가 눈에 띄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주인공 닮은 꼴에 등극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 혼혈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혼혈은 아닙니다. 사실 이 뷰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명세를 얻고 나서 이후에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에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2020년 이후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췄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떤 단계로 이 소식이 좀 알려졌는지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애초에는 이제 문가비 씨가 처음에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는 결혼이나 아이의 아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우성 씨가 아이의 아빠가 됐다는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이 소식의 시발점, 이 모델 문가비 씨의 SNS 게시글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던 문가비 씨가 사실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SNS에 아들 출산 소식을 전한 건데 문가비 씨가 하나의 엄마로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용기를 냈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가비 씨가 직접 아이의 아빠가 정우성 씨다 이렇게 밝힌 건 아니었고요. 네네. 한 매체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우성 씨가 아이의 아빠인 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결혼 계획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글쎄요, 정우성 씨하고 미리 사전에 계획이 돼서 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한 매체 보도로 이제 그 문가비 씨의 아이가 이제 정우성 씨의 아이라는 사실이 이제 좀 드러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우성 씨 소속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또 인정되고 아이를 책임지겠다 이런 공식 입장문이 좀 나왔죠. 근데 지금 이 소속사가 밝힌 입장을 제가 조금 더 네네네. 풀어드리면 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 이 워딩만 놓고 본다면 뭔가 이혼 심경을 전한 어떤 스타의 소속사의 어떤 입장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문가비 씨는 결혼을 뛰어넘고 출산을 한 상황이고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소속사의 입장문을 봤을 때 대중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아이를 낳았을 때 뭐 사랑으로 낳은 결실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봐왔던 문구들이 쓰이게 네네.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사 여구가 전혀 없었죠.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 다소 드라이한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톱스타의 2세 소식으로는 굉장히 낯선 상황이 연출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 2020년에 만났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문가비 씨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정우성 씨, 이 문가비 씨의 임신과 출산을 받아들였고요.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문가비 씨가 아이를 낳은 시점이 지난해 3월, 그러니까 올 3월이었죠. 네네. 지난 3월에 아들을 낳았고요. 결혼 전에 출산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출산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소속사 측, 그러니까 정우성 씨의 소속사죠. 네네네. 이에 대해서 개인의 사생활이다 이렇게 함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우성 씨가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한 배우이다 보니까 그동안 그 과거에 했던 결혼과 관련된 발언들도 또다시 이제 재조명되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 여론도 좀 일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이 좀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주 오래전에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적도 있고요. 최근에 이 성시경 씨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에 출연해서 결혼과 관련된 질문을 성시경 씨가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지금 다시 관심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기를 놓친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컨텐츠가 이제 게시가 됐던 시점이 바로 문가비 씨가 임신했던 시점과 겹칩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우성 씨가 뭐 정치 이슈라든지 난민 이슈에 대해서 그동안 소신껏 발언을 해왔던 뭐 소신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개념 연예인으로 평가가 됐었잖아요. 그런 만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본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여기가 할리우드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런 반응들 나오는 데에는 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헐리우드에 빗대서 한류우드냐, 한류와 헐리우드를 결합해서 또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또 정우성 씨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춥다 추워 이렇게 반응을 하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혼외자를 내가 책임은 지겠지만 결혼은
결혼에는 왠지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네네.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대중이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팬들과 대중의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팬들 같은 경우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관련해서 성명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팬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우성 씨의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5명이죠. 네네. 그리고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친모가 누군지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개방적인 시선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자라는 취지의 성명문을 지금 팬들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과 대중의 온도차가 조금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논란에 대해서 정우성 씨가 직접 해명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매체에서는 이제 결혼에 관해서 두 사람 사이에 좀 이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이제 누가 결혼을 원했고 누구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이런 식의 추측성 이야기도 계속해서 좀 증폭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러워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글쎄요. 근데 지금 소속사가 일관되게 지금 표현하는 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함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추측 보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추측성 발언들이 네. 네티즌들 사이에서 대중들 사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이 언론 보도, 단독 보도라고 해서 나왔던 보도인데 한 연예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우성 씨는 결혼을 원치 않는 거고 문가비 씨는 결혼을 원하는데 이 이견차가 있다라는 내용의 관련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소속사 입장을 봐서 여러 가지 이 네티즌들이 추정하고 있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걸 지금 거의 상의 중이다라는 식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태어난 지 이미 8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임신 사실을 인지한 것까지 합치면 시간이 꽤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의 뉘앙스를 품고 있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직까지는, 않았기 때문인 네네.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과 관련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부 대중들은 출산하고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지나친 사생활에 개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과 지금 또 2024년의 가족의 모습 많이 변주가 된 네네네. 상황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 정우성 씨를 옹호하는 입장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정우성 씨 입장뿐만 아니라 문가비 씨가 지금 정우성 씨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대중이 제시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더 이제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 바로 이제 정우성 씨가 또 다른 이제 오랜 기간 교제 중인 비연예인인 연인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참 뭔가 계속해서 좀 혼란의 카오스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것도 한 연예 매체 단독 보도로 지금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 정우성 씨의 연인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혼외자 그리고 문가비 씨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 비연예인 여성이라고 해요. 비연예인 여성과 1년 넘게 교제를 했다라고 보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우성 씨의 절친하면 이정재 씨를 빼놓을 수가 네네. 없잖아요. 이정재 씨, 임세령 씨 커플과 함께 더블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하고 사이에서는 이제 교제 중인 연인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공식적인 관계로 받아들여진 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소속사 측이 이 개인 사생활이라서 확인 불가한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지나친 추측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확인 불가하다라는 입장 때문에 지나친 추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정우성 씨가 이 비연예인 연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문가비 씨와 관계를 이어온 것인지 아니면 혼외자의 존재를 안 후에 연애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밝히면 이 논란이 종결될 일이에요. 그런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세가 오히려 불필요한 추측을 야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지난해 서울의 봄이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이제 1,000만 배우로 이제 거듭났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흥행 이후에 이제 광고 체결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이런 또 그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이러한 사태를 좀 미리 대비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또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관측이 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서울의 봄으로 본인 필모그래피에 처음으로 1,000만 배우가 됐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또 서울의 봄에서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캐릭터를 연기를 했잖아요. 네, 정의롭고. 네. 뭐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이럴 정도면 상당히 많은 CF와 관련한 제의들이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우성 씨 지난해와 올해 CF 계약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친 이정재 씨가 넷플릭스 드라마죠. 이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의 모습을 드러낸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혼외자 논란에 대비해서 광고 계약에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쯤에 유엔 난민기구 홍보대사 활동도 좀 내려놨다고 요 내용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에 갑작스럽게 사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왜 사임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때 이 난민기구 그러니까 유엔 난민기구와 본인에게 정치적인 공격이 쏟아지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됐고 또 본인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둘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정우성 씨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역시도 지금 혼외자 출산을 염두에 둔 대비가 아니었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의 경우 연예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 의사를 개진해 왔던 연예인이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시민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던 정우성 씨였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든 아이를 먼저 낳고 결혼을 하건 결혼을 하지 않건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렇게 논란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 자체는 정우성 씨가 그동안 30년 연기 인생 쌓아왔던 좋은 이미지 허물어버리게 된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지금 약간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굳게 담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청룡 영화상 시상식이 29일에 있는데 이 자리에 이제 이 공식석상에 나서서 이제 좀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걸 좀 기대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애초에는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논란이 계속 중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영화제에 참석을 하게 되면 모든 포커스가 본인한테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영화인들과 이 영화제 영화인들의 축제인데 이 축제장에 민폐가 될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거듭되면 해명을 해야 될 이야기거리도 상당히 길어지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재검토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영화제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논란을 빨리 수습하려면 본인이 직접 등판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니 이것에 대해서 대중이 너무 관심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정우성 씨가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대중에 대한 매너,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입을 함구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추측 또는 억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친 추측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우성 씨의 빠른 등판, 대중은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뭔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또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너무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해진 소식 중심으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뭘 해도 식상해진 먹방입니다. 먹방 사실 이제 꽤 오랜 시간 이제 유행한 컨텐츠인데 평론가님께서는 먹방 어떻게 좀 보시나요? 과거에는 자주 봤고 이게 사실 먹방을 밤에 볼 경우에 야식 유혹을 참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는 너무 괴로워서 사실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사실 먹방을 보다 보면 사실 상상하기 힘든 좀 벗어난다고 해야 되죠. 네. 상식에 벗어날 만큼의 많은 양을 계속해서 먹는 게 거의 컨텐츠들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먹방은 좀 자제하고요.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저속노화 컨텐츠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저속노화 콘텐츠에 더 마음이 가는 일인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먹방이 이제 좀 한계를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들이 출연해서 그 먹성을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1% 시청률 벽을 넘지 못한 채 지금 폐지가 되고 있다고요. 일단 뭐 유튜브 콘텐츠는 차치하고 저희가 TV 프로그램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저조한 시청률들로 먹방 관련 프로그램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연예인분들이 출연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시청률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그 나온 시점이 이제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 한 케이블 채널에 토요일은 밥이 좋아라는 먹방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방송 2년 만에 종영을 했습니다. 김숙 씨하고 박나래 씨가 출연을 했는데 이들이 하차를 하고 이제 이대호 씨 등 이 운동 선수들이 이 자리를 대신했어요. 근데 새로운 재미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2년 만에 종영을 했고요. 대신에 웹 예능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중심 인물로 이제 먹방 요정이라고 할 수 있는 희밥 씨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웹 예능 저도 오래간만에 며칠 전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네. 굉장히 조회수가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웹 예능에도 불구하고 먹방 요정 희밥 씨가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화력이 전만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SBS에서 방송됐었던 덩치 서바이벌 먹집바 방송 1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게임, 먹방, 토크 이걸 섞어서 재미를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인데 산만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1년 만에 문을 내렸고요. 그리고 국민 MC 강호동 씨가 진행한 종편 채널의 고기서 만나 그리고 장성규 씨가 진행한 셰프들의 치킨 전쟁 닭 싸움도 방송 1년을 넘지 못하고 문을 내리게 됐습니다. 또 요리와 토크가 결합된 프로그램이었죠. 전현무 씨가 진행을 한 현묵카세. 전현무 씨 이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사실 글쎄요. 이름값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이름을 내걸었잖아요. 근데도 1%가 안 되는 0.7%로 방송한 지 2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들어봤을 때는 정말 출연진들이 빵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 기간이 좀 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먹방의 원조격 프로그램으로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많이들 꼽는데요. 지난 10년간 사랑을 받았던 코미디 TV 더 맛있는 녀석들도 잦은 멤버 교체로 또 위기를 겪고 있다고요? 사실 원년 멤버가 이 김준현 씨, 유민상 씨, 문세윤 씨, 김민경 씨잖아요.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본방 보고 재방 보고 재재방까지 저는 봤었는데 그렇게 즐겁게 봤는데 멤버가 교체되면서 이 프로그램 역시 지금 화력이 이전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준현 씨와 문세윤 씨가 개편을 하면서 다시 새롭게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황재성 씨, 김혜준 씨가 함께하고 있는데 다소 이들 멤버 구성이
이전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입만이라는 유행어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네. 지금 이 유행어를 대체할 만한 뭔가 유행어 또는 유행 컨셉이 잡히지 않는다면 인공호흡기가 계속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정말 궁금했던 게 굉장히 많은 음식을 막 먹는데 그 먹방 유튜버 분들 중에 굉장히 날씬하신 분들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쯔양이라든지 힙합이라든지 이런 분들 좀 떠오르는데 뭐 어떻게 좀 비결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일단 이들의 이 사이즈의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쯔양이 키 161에 몸무게가 47kg고요. 힙합 같은 경우는 165에 몸무게가 49kg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먹고 어떻게 이 몸을 유지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만큼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고 해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상당히 이 살 빼는 것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1일 1식을 하기도 하고 방송이 있을 때만 음식을 먹는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한다고 전해졌는데 네. 이 사람마다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이 체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체질 다 있잖아요. 네, 이 위장에 열이 많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의학에서 소양인으로 분류를 하는데 기초대사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빨리 소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인보다 많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체질인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런데 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좀 위험한 챌린지들이 많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운 짬뽕 먹기에 도전을 했다가 80여 명이 기절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짬뽕집. 그런데도 여전히 이곳에 유튜버들이 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얼마나 맵길래 기절을 했다는 건지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개그맨 김대희 씨가 본인 유튜브 컨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7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김대희 씨도 이곳에 이 짬뽕 맛을 보겠다고 챌린지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짬뽕 맛을 본 김대희 씨 표현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매운맛이 목젖을 강타한다. 죽창으로 배를 찌르는 맛. 근데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고통을 호소했고요. 결국에는 어지러움을 느껴서 짬뽕 먹기를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유튜브에 매운 짬뽕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집에 매운 짬뽕을 먹은 뒤에 이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유튜버들의 네. 이야기가 종종 보이게 되는데 사실 매운 음식 먹기 챌린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지난 5월에 매운 과자를 먹는 이 원칩 챌린지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과자를 과식한 14세 청소년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정도면 좀 식품의 영역이 아니지 않나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올해 많은 유튜버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먹방을 했던 이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6월에 먹방을 찍었던 엘살바도르 출신의 유튜버가 37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고요. 필리핀의 유명 유튜버 이 같은 달에 먹방을 촬영한 그 다음 날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이 충격으로 이 필리핀 당국에서는 먹방 콘텐츠 금지 검토에 나서기도 했고요. 네. 또 7월에는 중국의 한 유튜버가 10kg이 넘는 음식을 먹다가 생방송 중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인은 과식으로 판명이 났는데 네.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음식을 먹잖아요. 네네. 이 과식 당장은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몸에 많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시청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올라가서 비만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먹방이 이렇게까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좀 긍정적인 컨텐츠로 지금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좀 고민이 들거든요. 이미 이제 먹방 컨텐츠에 대해서 좀 식상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일단 방송에서 우후죽순 하나의 컨텐츠가 인기를 끌면 유사한 컨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뭐 실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계속 변주되는 재미를 추구해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게 또 방송계 일각에서 나오는 한숨 섞인 또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환경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식습관, 건강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기존의 먹방 컨텐츠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내는 게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비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사실 먹방하면 단순히 맛있게 많이 먹는 것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단순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시청자들 그리고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먹방이 진화해야 먹방의 지속 가능성이 좀 더 그러니까 수명이 좀 더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먹방도 요즘에는 이제 좀 세분화돼가지고 뭐 비건, 뭐 이렇게 채소 음식들을 또 전문으로 하는 먹방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